오늘장 시작의 이슈들 깔끔하게 정리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랭킹5 시간이고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5개 열어보면서 추가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촉매제가 된 뉴스가 있다면 넷플릭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분위기가 낙폭 과대 영역에서 올라오다가 우영우 플러스 알파가 된 느낌입니다. 조금 더 단단한 시세를 안고 갈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됐는지 넷플릭스발 이슈 어느 정도 무게로 재려 해석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언 주실까요? 사실 이제 컨텐츠 섹터가 3월부터 이제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 역성장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좀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좀 이제 컨텐츠주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저는 이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결국에는 OTT 업체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네. OTT의 경쟁이 이제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역성장이 될 때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웨이브가 423만 명 정도인데 그 네.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뭐 쿠팡플레이라든지 기타 다른 OTT 업체들은 뭐 많은 성장을 좀 일어났거든요. 게다가 뭐 티빙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성장을 네.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전체적인 이 OTT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좀 제한이 됐겠지만 그 안에서 OTT 업체들의 성장성이 제한이 됐다는 거는 외형의 규모 자체가 좀 이제 정해졌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이 조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컨텐츠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OTT 업체를 선택하게 되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킹덤이라든지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었던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OTT 업체 전반적인 경쟁이 엄청나게 격화됐다라고 보고 이제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컨텐츠 제작 능력을 가진 컨텐츠 회사들의 이런 가치가 다시 재부각된다라는 관점을 조금 더 포커스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비가 미드 대비했을 때는 거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전 세계적인 플랫폼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컨텐츠가 굉장히 좀 상위권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저렴한 제작비에다가 성과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수치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컨텐츠의 가치 자체를 굉장히 크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협상력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섹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위치에너지가 뭐 에이스토리나 일부 이제 우영우 관련된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왔지만 뭐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낮습니다.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서도 좀 기회를 찾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질병이 또 많아지게 되면 과거처럼 우리가 거리두기로서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자가적으로 조금씩 제한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컨텐츠주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우리가 좀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 이런 뭐 음악이라든지 컨텐츠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방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고 일단 컨텐츠 섹터에서 이제 뭐 대장으로 보이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컨텐츠 섹터를 지금 너무 나쁘게 볼 만한 요인이 좀 별로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부각되는 섹터로 좀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져봤을 때 우선적으로 볼 거는 제작사 쪽, 네. 그리고 A스토리를 좀 기준점으로 보면은 그 정도의 키 맞추기까지는 다른 제작사들의 주가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계속 탄력이 유지가 되면 좋은데 윗꼬리가 달린 종목군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탄력성이 쉬어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질지 여기에 좀 지금 오후장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오늘 당장은 당연히 좀 어렵겠지만 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키 맞추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 넷플릭스의 영향을 받았었던 시기가 3월인데 네. 적어도 그 가격대까지는 다들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월 그럼 고점을 보유자분들은 기준점으로 잡으시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네, 적어도 그 라인 정도까지는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그 본업에 대한 문제로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사실 이제 넷플릭스가 던진 공에 우리나라 컨텐츠 업체들이 얻어 맞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적어도 그 리스크 발이 어느 정도는 좀 해석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됐고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우영우 같은 드라마로서 컨텐츠 업체들이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컨텐츠 섹터 자체에 대한 이런 개념이 바뀔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전에 그러면 넷플릭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겠다를 대부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또 이 컨텐츠 업체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협상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편수나 이런 제작 편수가 적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추가적인 OTT 업체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IP를 결국에는 그 OTT 업체한테 팔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작에 대한 이런 IP도 부각이 될 수 있고 기존의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일수록 사실 거기에 따른 또 추가적인 매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OTT 업체들이 이 경쟁이 심해지는 이런 상황 그리고 컨텐츠 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 그 안에서 이제 우영우로 던진 이 슈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키높이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3월 고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 제작사가 OTT랑도 연결고리가 있긴 하지만 영화관하고도 좀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심해지고 있어서 앞서 언급해 주시는 것처럼 집에서 있는 시간이 늘어날 법도 한데 그런데 오늘 또 그렇게 보기에는 또 영화관 관련주의 주가 흐름도 나쁘진 않거든요. 네. 사실은 키 맞추기를 좀 기대해 본다면 많이 떨어진 영화관 쪽을 보는 것도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쪽은 코로나 리스크가 좀 클까요? 어떻게 지금 밸런스를 잡아야 될지 좀 아리송합니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화관 저도 뭐 최근에 좀 히트했었던 영화들은 봤었는데요. 영화관 가서 보셨어요? 네, 가서 봤습니다. 사람이 정말 저는 범죄도시 2를 봤었는데 네. 뭐 정말 상영관 꽉 찼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신작이 나오면 본부장님은 또 영화관을 가서 보실 예정입니까? 네, 저는 일단은 그럴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러면 영화관도 그러면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신다고 가정하면은 가져볼 법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영화관 섹터가 그래도 단기적인 좀 반등이 나왔었고 네네. 추가적인 흐름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영화관주도 얼마나 이제 히트작들이 많이 나오느냐가 좀 중요한데 일단 마블 시리즈가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또 예상이 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뤄졌었던 코로나 시기에 미뤄졌던 이런 이 컨텐츠들이 나올 겁니다. 범죄도시 2도 사실 코로나 사이에 만들어졌다가 네네. 늦게 개봉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게 됐을 때 충분히 수요도는 나올 수 있다. 다만 지금 코로나 확산 이 추이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느냐 안 하냐가 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정부의 규제 자체가 이 기조 자체가 안 하는 방향으로 일단 좀 잡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는 이상 일단 견조하게 좀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영화관 종목군들은 아마 영화표 끊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비싸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전에도 영화표 가격이 오를 때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 과거 그런 흐름이 있고 만약에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영화값이 더 오르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다고 영화관을 안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수익성은 좋아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기간 동안 많이 허리띠를 졸라맸기 때문에 뭐 큰 타격을 받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로나 여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사고를 확장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CG 쪽 담당하고 있는 뭐 덱스터라든지 위직 스튜디오 이쪽으로 괜찮다. 왜냐하면 우영우에서 CG 고래 CG가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네. 이 VFX 쪽으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질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국내에서 덱스터라든지 위직 스튜디오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만약에 그쪽으로 수급이 쏠려서 급등이 나오면 메타버스 종목군들도 다 같이 한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환매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투자 전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사 주가 흐름을 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메타버스까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사고의 확장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로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까요?
게임주도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컨텐츠 쪽이 움직이고 있다. 일단 지난 하반기에 같이 움직였으니까요. 여기에다가 네. 가상화폐 시장이 움직이면서 NFT의 비중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그에 따라 떨어졌던 종목들의 움직임이 가파릅니다. 의미를 요즘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낙폭 과대주의 반등, 그 이상을 기대해도 될 그 초입일까가 궁금하네요. 어떻게 게임주 볼 수 있을까요? 기대해도 될까요? 네, 저는 한 2, 3주 전에도 네. 게임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매일매일 변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변하면 또 똑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그 기조는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MMORPG라든지 콘솔 게임 위주의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웹보드 규제 완화가 되면서 뭐 네오이즈라든지 NHN의 이런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라면 이미 어느 정도 조금 약간의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네오이즈나 NHN 쪽으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작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있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에는 아무래도 게임 쪽에는 성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학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좀 단기적인 또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컨텐츠랑 좀 같이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무더위에서도 저는 컨텐츠나 게임 쪽이 좋을 거라고 보는 게 물론 안 돌아다니진 않겠지만 덥다 보니까 실내에 있을 확률이 좀 높고 그렇게 그렇죠. 됐을 때는 에어컨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과금이라든지 뭐 OTT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결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파노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슈가 터졌는데 네네. 사실 파노가 될 때마다 게임 섹터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 혹은 중국에 이제 게임을 출시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었던 그런 회사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파노 이벤트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아니면 과거부터 중국 쪽에 매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보신다면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실 때 저는 가장 먼저 머리에 스치는 종목이 사실은 펄어비스거든요. 네. 중국 파노에 대한 기대감을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못했던 걸로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 이 종목의 기회가 다시 올 수 있다. 트레이딩으로는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 주가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었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트리거가 됐었던 게 일단 검은 사막의 일부 평가가 조금 좋지 않았는데 사실 좀 과하다. 그러니까 일부 앱 순위 중에서 일부분 좀 안 좋은 것들만 또 부각이 되면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뭐 검은 사막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주가의 위치 에너지 자체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뭐 검은 사막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MMORPG 게임 중에 하나고 굉장히 흥행했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게임 섹터가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연속성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짧게만 질문을 드리면 게임주 아직은 투자 목적을 가지고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게 지금 당장 오늘 오후장에는 맞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오후장에는 그렇고요. 만약에 조금 그래도 2, 3주 이상에 좀 끌고 가보시려고 한다면 네. 저는 웹보드 규제 완화의 네오이즈라든지 NHN 쪽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규제, 이 금액, 결제 금액 한도 자체가 20만 원 이상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걔네들이 고포류라든지 이런 쪽에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분명 실적적인 부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콘텐츠에 이어서 게임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비대면 이 키워드 끌고 세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 요즘 반등이 나올 때는 꽤 강하게 나옵니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일단 실적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정도의 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 많이 예상을 했었어요. 이 빠르다 보니까 항상. 그쵸. 그런데 이번에는 카카오가 제 기억으로 8월 4일, 그 다음 날이 네이버가 8월 5일. 그러니까 카카오가 먼저 발표를 하고 네이버가 늦게 발표를 하는 데다가 카카오 뒤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낮추는 시그널이 나오는 그 구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수준이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걸 반영을 다 한 구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사실 그 부분에서 이제 명확하게 해답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 플랫폼 규제 쪽이 완벽하게 풀려야 되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계열사 상장에 네. 대한 부분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해소가 안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문어발식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워낙 많았었고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 이슈가 오히려 지금은 네. 악재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상장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고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소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가치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미지 회복이 좀 덜 됐다라고 보고 있고 뭐 광고라든지 이런 쪽의 매출이 뭐 워낙 독보적으로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톡비즈나 이런 쪽도 좀 성장성이 지금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뭐 이 커머스라든지 이런 광고 쪽에 대한 매출이 정말 잘 나오는 그런 기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있고 이런 컨텐츠 쪽 네. 웹툰이나 이런 쪽이 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한 번에 좀 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워낙 오랜 기간에 조정 없이 올라갔었죠. 네이버랑 카카오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 자체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 워낙 이 계단식 하락이 나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부 매물대를 뚫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물대의 벽 때문에 오전에 시세가 표출했다가 저렇게 긴 음봉으로 지금 전환이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주가가 오르더라도 네. 뭔가 우리가 폭발적인 매수가 나오면서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상승하는 그런 기조가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뚜렷한 모멘텀을 찾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권에서 많이 있었다라는 거는 매수를 그 밑에서 이제 저가 매수를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빠르게 좀 쳐나가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이평선의 위치 에너지들이 좀 이 역배열 흐름이 좀 오래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 지금 좀 많이 그래도 기울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배열에서 다시 정배열로 바뀔 수 있는 초입 부분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평선의 추세 전환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타이밍을 잡아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진단과 함께 이슈 마무리해보고요. 다음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기대감과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이 곧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칠포에 가입을 할 것인지 여기와 함께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결정이 다음 달까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반도체주를 볼 때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기회와 그리고 위험 요인을 꼭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대한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점을 좀 삼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오늘 장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빨리 반영되는 구간은 어떤 시그널로 저희가 계속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지원법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희망적인 흐름으로 갈 수가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중국 쪽이 우리나라의 비중이 좀 굉장히 높거든요. 수출 비중이. 그렇죠. 그리고 자재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 쪽과의 이런 신규 투자를 금지를 하게 되면 중국 쪽에서 당연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호재와 지금 악재가 동시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업황 자체에 대한 조금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네네. 어쨌든 미국의 지원이 나오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 그리고 이제 방한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투자하는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됐을 때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이 지원법만 통과가 되더라도 일단 긍정적인 좀 시그널로는 갈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업체들이 사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수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위치의 가격대는 저는 굉장히 싸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우려가 될 만한 게 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역시 음봉으로 전환이 된 종목이 있어서 네. 요즘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자리에서 음봉으로 전환된 채 저렇게 힘없이 끝나게 되면 악재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위치에 올라서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반도체 쪽 말씀을 드릴 때 뭐 네. 7만 원대도 그렇고 8만 원대도 그렇고 5만 원 6천 원 선이 삼성전자는 마지막
노선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하방이 나오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일단 견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우리 쪽을 모두 다 배제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이 먼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를 보실 때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여부니 가장 더 크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어차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삶에서 빠질 수가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다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뭐 현재 주가 부근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FMC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변수에 채널링이 많이 되는 상위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치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탄력도는 약화된 모습인데 사실 폐배터리 키워드를 오늘 끌고 왔습니다. 어제장 후반부터 폐배터리 키워드를 가진 종목군들의 급등 랠리가 펼쳐졌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많이 들여다봤더니 아무래도 성일 하이텍에 대한 그 인기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시장이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탄력도는 약화된 상황인데 폐배터리 관련주의 시장 입석으로 탄력을 받게 될지 그렇다면 이 탄력을 받게 되는 구간을 우리가 활용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언 주실까요? 네, 긍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활용을 해도 될까요? 네, 활용을 해도 되죠. 오, 네, 그러면은 성일 하이텍을 기준점으로 잡고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주의 선취매 그리고 수익 실현 요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폐배터리 종목군들이 테마성으로 좀 만들어진 종목군들이 뭐 파워로직스라든지 뭐 이런 쪽 종목군들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폐배터리에서 뭐 독보적인 부분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용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해당 부분에서 지금 뭔가 뭐 우리가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처럼 뭔가 독보적으로 지금 위치를 나타내는 종목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2차 전지 소재주 가운데서 관련 네. 사업군까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한해서만 보자? 그거보다는 그냥 2차 전지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양극재 쪽을 보는 게 차라리 그쪽을 보는 게 왜냐하면 낫겠다. 어차피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면서 폐배터리 시장이 같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단을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폐배터리 쪽으로 움직이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이전부터 폐배터리 이벤트가 나왔을 때마다 급등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아마 단기적인 시대는 같이 분출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워낙 빠르게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많이 눌렸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부분에서 조금 눌림목 매수가 유효한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청약 그 경쟁 자체가 굉장히 좀 치열했기 때문에 정말 인기가 그쵸, 대단했더라고요. 1200대가 넘어갔었기 네.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고 이번에 또 세비캠 관련된 부분에서도 폐배터리 IPO가 또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IPO 흥행에 따라서 이 2차 전지 섹터 전체에 좀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조로 가면은 요번에도 뭐 알루미늄 박이라든지 동박 여기까지도 순흐름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 오후장에서도 선침에 나서도 괜찮은 쪽이 2차 전지 쪽이라고 본다면 동박 알루미늄 박까지 가서 이 흐름을 타고 올 걸 기다려서 길목 지켜도 괜찮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순위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가게 되면 폐배터리 쪽과 이제 양극재 쪽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보시고요. 거기서 수급적인 부분이 이제 이 2차적인 흐름으로 나아가는 종목군들로 넘어가게 됐을 때 그때 같이 순환매를 좀 따라가자라는 관점으로 일단 시나리오 그려놓고 이제 그대로 움직이면은 우리가 그대로 움직이면 되고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시나리오 자체는 충분히 좀 발등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그에 따른 그림들을 좀 그려봤습니다. 저희 5개 이슈 꼼꼼하게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제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얘기가 좀 풍성했습니다. 어디에서 원픽 고르셨을까요? 저는 컨텐츠에서 골랐습니다. 이쪽에서요.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네,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컨텐츠주 가운데 대장주라고 말씀하신 종목이 이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덩치가 제일 크고요. 네. 사이즈적으로. 네네. 그렇죠. 그리고 컨텐츠 제작 능력 자체가 국내 1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크다 보니까
해당 IP가 일단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적인 OTT 업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IP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 뭐 한 가지 드라마가 대박이 난다고 뭐 엄청난 급등이 나오기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하나들이 좀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흐름들이 찍히면 찍힐수록 지금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채널 다각화는 이제 하반기에 뭐 쿠팡 플레이라든지 FTV 등 추가 플랫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업사이드가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OTT 동향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 때 이제 더빅, 도어 프라이즈 뭐 이런 좀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호재를 따라 사도 되는지 아니면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아야 되는지 타이밍이 조금 궁금합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호재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위치 에너지가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요. 최저점 대비 물론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하락폭에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엄청나게 낮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고요. 네. 이평선 자체도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영호가 아직 마감까지 방영이 일수가 남았죠. 네, 남았기 때문에 한동안 계속적인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 지금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컨텐츠 섹터에 긍정적인 좀 영향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73,000원부터 76,0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95,000원입니다. 이 가격대가 이제 지난 3월에 넷플릭스의 영향을 받기 전 가격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까지는 1차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64,000원으로 저점 대비 조금 더 저점 근처에 왔을 때 한번 좀 조심하자라는 관점에서 라인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